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바람이 무척이나 찹니다. 그래서 다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오늘도 똑같이 좋은 내용의 책에 좋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 안에 그 이제 하얗게 일어나는 입병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입병이 나가지고 좀 발음이 조금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혀가 좀 아파가지고 발음이 좀 셀 수 있는 점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의 주제를 한번 보면요. 네. 시장의 리듬과 자신의 매매 리듬을 동화시켜라. 시장의 리듬과 자신의 매매 리듬을 동화시켜라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의 리듬과 자신의 리듬이 맞지 않으면 투자 수익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된 심리를 유지하고 시장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매매 심리를 위하여 좋은 매매는 심리적으로 너무 버겁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포지션을 보유하는 것이 좀 두렵다면 그 포지션이 너무 크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더는 이런 경우에는 포지션의 크기를 당연히 줄여야 되죠.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의 의견은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합니다. 만일 대부분의 사람이 옳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돈을 벌어야 하는데 대개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나죠. 매매 판단은 언제나 혼자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베팅 성향을 늘 예의주시하십시오. 어느 순간 갑자기 과도한 베팅을 감행하지 않는지, 그리고 만약 그런 충동이 일어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흥분할 때 대다수의 다른 대중도 흥분할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그런 극단적 순간의 대중은 언제나 틀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심리가 매우 불안할 때는요. 모든 포지션을 청산하고 쉬는 게 좋습니다. 시장에 기회는 무한하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쉰다고 손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산하고 쉬는 게 좋고요. 심리 밸런스가 깨졌을 때는 트레이더의 계좌도 다 파괴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지지나 저항이라고 하잖아요. 뭐 지지선이 저항선이 또 될 수가 있는 거고,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한 지지나 저항은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존중되어야지 마땅하긴 하지만 시세가 계속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두드린다면은 언젠가는 깨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러한 지지나 저항의 수준에 의해서 너무 경직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또 장기적인 추세와 단기적인 추세가 반대일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번씩 튀져 오를 수도 있고, 뭐 장기적인 추세도 계속 오르는 게 아니고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와 단기가 반대라고 하더라도 장기 추세에 반대돼서 단기 추세에 베팅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박쥐처럼 상방과 하방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장기 추세를 가늠한 후에 단기적인 되돌림을 장기 추세에 베팅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락 추세에 이렇게 오르는 거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올랐다가 만약에 떨어질 때 뭐 공매도 하는 사람들은 공매도로 하는 것이고, 오르는 분들도 이때 만약에 뭐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되돌림이 나왔을 때 베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인 추세에 들어가기에는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하다가는 뭐 결국 모든 파동을 먹으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이런 뭐 탐욕스러운 뭐 돼지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돼지처럼 굴면 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모든 파동을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소제목은 중요한 이 시장 움직임에 대한 조언입니다. 미니 53이 이제 써놓은 건데, 신고가와 신저가는 언제나 주목해야만 하는 현상입니다. 누군가
기존의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사거나 싼 가격에 판다는 것은 대개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지루한 박스권이 진행될 때는 섣부른 매매를 삼가고 박스권이 한쪽으로 돌파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세요. 섣불리 추세를 예단하고 진입했다가는 반복적인 역사이클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추세 이후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서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일 때는 새로운 추세를 차라리 따라가십시오. 이전의 움직임의 미련을 가지고 새로운 움직임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큰 손실을 보거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한참 동안 상승한 후에 아주 완만한 돈 모양의 뭐 곡선을 이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그리면은 혹시라도 분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주가가 오랫동안 하락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거래량이 이제 죽으면서 완만한 접시 패턴을 만들고 있다면 뭐 매집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세가 분출하면은 뭐 그때 한번 진입해 보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또 추세가 진행되는 와중에는 진입할 정거장을 기다리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정거장은 흔한 가격 어떤 눌림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기간 조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다양한 수렴형 뭐 주가 패턴 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바닥이나 천장 근처에서 뭐 갭 상승이나 하락 갭이 나온다면은 이는 굉장히 중요한 추세 발생 신호일 수 있으므로 시세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시세가 짧은 기간 내에 갭을 메우지 않는다 하면은 이 갭은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만약에 갭 발생 후에 빠른 시일 내에 갭이 만약에 메워진다라고 한다면은 추세가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메워진 방향으로 차라리 베팅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경우나 잘 알려진 주가 패턴이 뭐, 실패의 어떤 신호로 판명될 때는 차라리 반대 방향으로 베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 실패한 신호는 본래의 신호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그 포지션이 너무 크다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 어떤 포지션을 보유하는 것이 두렵다면 그 포지션이 너무 크다는 의미이다. 트레이더는 이런 경우 포지션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 지루한 박스권이 진행될 때는 섣부른 매매를 삼가고 박스권이 한쪽으로 돌파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려라. 섣불리 추세를 예단하고 진입했다가는 반복적인 역사이클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뭐 지금 혀도 이렇게 좀 아파서 바람도 자꾸 새고, 제가 감기가 저도 모르게 걸렸나 봐요. 저도 지금 방금 느꼈는데, 좀 코가 막히고 해가지고 좀 숨이 차서 좀 헐떡헐떡 거렸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조금 더 좀 매끄럽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앞서가려 하거나 시장과 반대로 하는 투자자가 아닌 시장의 방향과 좀 동화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이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